많이 하세요. 50대에 접어들면서 혹시 예전 같지 않은 활력이나 뭐랄까 혈액순환 문제로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 분들 꽤 있으시죠. 손발이 좀 저리커거나 아니면 쉽게 피곤해지는 느낌?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통적으로 기력 회복이나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진 온나무 있잖아요. 온나무요? 네,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오도른다는 말처럼 효과는 강한데 알레르기 위험도 크잖아요. 맞아요. 그게 항상 문제죠. 그래서 망설이셨을 수도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부분, 온나무의 효능과 함께 가장 중요한 거죠. 알레르기 걱정을 좀 덜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법,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핵심 정보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겠네요. 우선 자료들을 보니까요. 온나무는 전통적으로 어혈, 그러니까 몸 안에 쌓인 좋지 않은 피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네, 소위 파열작용이라고 부르죠. 어혈 제거. 파혈작용. 네, 이렇게 순환이 잘 되면 아까 말씀드린 손발 저림이나 피로감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기혈순환이 원활해지니까요. 네, 자연스럽게 활력이 좀 생기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몸을 데워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남성 활력 증진에 대한 언급도 좀 있었고 또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항염 성분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언급되긴 하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옷 알레르기입니다. 역시 그 부분이군요. 네, 온나무에 있는 우루시올이라는 성분,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이게 피부에 닿거나 혹은 섭취하게 되면 심한 가려움증, 붉은 반점, 심하면 물집까지 생기고요. 물집까지요? 꽤 심하네요. 네, 전신바명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온나무 활용의 가장 큰 걸림돌이죠. 우르시올. 그 성분이 문제네요. 그럼 안전하게 쓰려면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모든 자료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반드시 독성 제거 처리, 그러니까 법제라고 하는데요. 법제요. 네, 이 법제를 거친 옷, 예를 들면 건칠 같은 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잘 조리된 옷딱 같은 것만 드셔야 하고요. 그것도 반드시 전문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냥 먹으면 안 되고 법제된 걸 전문가 확인까지. 그렇죠. 이 법제 과정이라는 게 결국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우루시올 성분을 줄이거나 변성시키는 거거든요. 우루시올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군요. 와,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생옷이나 너 어디서 검증 안 된 거 가져와서 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금물이군요. 그럼 처음 시도해보려는 분들은 뭘 조심해야 할까요? 자료 보니까 패치 테스트 같은 게 있던데요? 네, 맞아요. 패치 테스트. 처음이라면 팔 안쪽 같은 좀 연한 피부에 아주 소량만 발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반응을 보는 거죠. 하루 이틀이요. 저도 이건 처음 알았는데 진짜 필수적이겠어요. 네,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패치 테스트에서 괜찮았다고 해도 막 바로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처음에는 정말 아주 조금부터 시작해서 몸 반응을 잘 살펴야 합니다. 네, 조금씩. 사람마다 민감도가 천차만별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몸 컨디션이에요. 컨디션이요? 네. 자료에서도 몸이 좀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옷 섭취를 피하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럴 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면역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와, 컨디션까지 고려해야 하는군요. 그럼 만약에 정말 실수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즉시 섭취나 접촉을 멈춰야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중단하고. 피부에 닿았다면 비눗물로 빨리 잘 씻어내고 가렵고 부어오르면 냉찜질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냉찜질. 그리고 긁으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되죠. 긁으면 더 심해지고 2차 감염 위험도 있으니까요. 필요하면 이제 전문가 지시에 따라 항히스타민제나 연고를 쓰고 그래도 심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하고요. 그렇군요. 옷딱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것도 좀 주의할 점이 있겠죠? 식당 같은 데서 먹을 때요. 그럼요. 옷딱 드실 때도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든 건지 확인하는 게 좋고요. 사실 식당에서는 확인이 어렵긴 하지만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혹시 조리하신다면 그 증기 있잖아요. 증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어서 환기는 필수고요. 증기 조심, 환기. 네. 그리고 조리 도구도 다른 음식이랑 좀 구분해서 쓰는 게 안전하고요. 역시 처음 드신다면 아주 조금만 맛보는 게 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옷 알레르기가 너무 걱정되거나 테스트 해봤는데 안 맞는다.
이런 분들은 어떡하죠? 다른 대안은 없나요? 아, 대한 약초들도 있죠. 제공해주신 자료들 보니까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 줄 수 있는 다른 약초로 당귀, 천궁, 은행잎, 단상 같은 걸 언급하고 있고요. 아, 당귀, 천궁 들어본 것들이네요. 네, 그리고 또 삼지구엽초, 흔히 음양곽이라고 부르는 거나 두충 같은 보양약초들도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아, 대안약초도 있군요. 근데 이것들도 그냥 막 먹으면 안 되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겠죠? 당연하죠. 어떤 약초든 본인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점은요. 네. 옷은 그 효과만큼이나 주의가 정말 많이 필요한 약재라는 겁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절대 과량 섭취하면 안 되고요. 과용금물. 네. 특히 몸에 좀 열이 많은 체질이거나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아, 그리고 임산부나 수유부는 당연히 금기고요. 네, 금기사항도 확실히 알아야겠네요.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옷을 활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한의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당신에게 이게 정말 맞는지, 안전한 복용법이나 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이걸 꼭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옴나무에 대해서 정말 깊이 살펴봤는데요. 들어보니까 혈액순환이나 활력 증진에는 잠재적인 이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만큼 또 심각한 알레르기 위험이 따른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네, 양면성이 뚜렷하죠. 결국 핵심은 안전인 것 같고요. 전문가와 상의해서 법제된 것을 아주 신중하게 활용하는 것이 답이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온나무처럼 강력한 효과와 또렷한 위험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자연 요법을 당신이 마주했을 때 앞으로 그 잠재적인 이점과 안전성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균형점을 찾아가실 건가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의미 있는 성찰이 될 것 같습니다.